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이브로라는 웹사이트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투자처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쉽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인 투자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목별 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 결제, 따라서 어떤 종목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매수 결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 기준일은 지난 1개월간,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바꿔야겠죠. 따라서 미국 주식들 중에서 지금 현재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 투자금을 투여한 종목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무려 1.15 빌리언 달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한 그런 투자 자금이 지금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테슬라라는 종목에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2위랑 3위 종목입니다. 자, 2위를 보시면요, 숏 QQQ ETF라고 되어 있죠. 그 유명한 SQQQ고요. 자, 그리고 3위 종목을 보시면 울트라 QQQ ETF, 즉 3배 레버리지를 보이는 TQQQ입니다. 따라서 2위 종목은 지금 QQQ가 1배 올라가면 3배 떨어지는 종목, 그리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QQQ가 1배 올라가면 3배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종목이 2위와 3위 가장 인기가 좋은 이러한 종목으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TQQQ 그리고 SQQQ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상을 올렸다가 많은 안티분들의 표적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 TQQQ라든지 SQQQ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100% 실패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률상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해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매도 결제로 바꾸면, 그럼 같은 1개월간 과연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종목은 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2위를 보시면 QQQ ETF TQQQ죠. 그리고 3위는 SQQQ입니다. 따라서 아까 매도 종목, 매수 종목이 지금 2위, 3위가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 그리고 TQQQ, SQQQ 모든 종목을 지금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종목 1, 2, 3이랑 매도 종목의 1, 2, 3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매도 결제라든지 매수 결제 금액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것도 레버리지를 쓴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냐면요, 단기 투자는 파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사는 주식을 누군가는 팔잖아요. 결국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 확률이 동전 던져기랑 똑같죠. 50%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TQQQ가 이기면 SQQQ는 돈을 잃고요, SQQQ가 돈을 따면 TQQQ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최소한 미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확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7월 29일 금요일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종목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종목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와 인연의 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들어오셔서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제가 최근에 올린 비디오들이 쭉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렬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탭을 보시면 Sort by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가장 인기가 있는 비디오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렬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오래된 비디오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파퓰러, 가장 인기가 있었던 비디오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면 1위에 지금 등극되어 있는 비디오가 엔비디아 관련된 비디오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엔비디아 5년 후 예상 주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지금 36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단하신 다른 유튜버 분들은 뭐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영상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로서는요, 이렇게 36만 명이 하나의 비디오
비디오를 시청하셨다는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달 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7월 초에 제가 업데이트 해드린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저의 투자 자금의 11.2%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평가 금액의 기준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매수 금액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순위가 나와 있는데 1위 종목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매수 금액 기준으로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제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 2위가 테슬라, 3위가 아마존입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얼마나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이 순위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엔비디아에 대한 영상을 오늘 모처럼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제 한국 메디어인데요. 코인 채굴 열풍이 시들시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나, 뭐 이런 제목이 뽑혀져 있거든요. 잠깐 읽어보시면요. 암호화폐 인기가 시들해지며 그래픽카드 수요가 하락하자 엔비디아의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뭐 지난해 연말에 1조 달러로 바라보던 시가총액도 현재 4천억 달러대로 가라앉았다. 하반기 그래픽카드 신제품으로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관건이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같이 꺾인 건 이 회사가 주력인 그래픽카드 가격이 하락해서다. 그래픽카드 공급난을 일으켰던 코인 채굴 열풍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 악화, 암호화폐 가격 폭락 등으로 사그라들었다라고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요, 굉장히 편협적인,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 하나를 부각시켜서 이 기사를 썼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봐서도 단기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물론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도 뭐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공급망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고요. 따라서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다음 달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2달, 3달 후에 주식을 팔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에 너무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외국에서 나오는 기사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AMD,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보고되기를 그들의 주문량을 줄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나노짜리 오더를 지금 TSMC에 하고 있는데 이 주문량이 줄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다양한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 업계의 불황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 와중에 다음과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주에요, 낸시 펠로시의 허즈번, 여기 보시면 이제 낸시 펠로시가 등장을 하죠. 낸시 펠로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하원의 의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남편이 있는데 폴 펠로시거든요. 이 폴 펠로시가 뭐 몇백만 달러를 들여서 엔비디아를 매수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에서는 한 가지 디베이트가 진행 중인데 이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배우자 있잖아요. 이 배우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실 경제랑 정치는 이제 띄어서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이 경제다. 그리고 기업의 주가를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정치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디베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법률적인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낸시 펠로시라는 거물이죠. 미국 하원의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이 거물의 허즈밴드, 즉 남편이 이렇게 많은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했다는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좀 읽어보시면요.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이번에 엑서사이즈를 했는데요. 몇백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엔비디아의 콜 옵션을 샀다.
샀다. 콜옵션은요, 이제 옵션 중에 두 개가 있죠. 콜옵션은 이제 상향의 주가가 올라간다는데 투자를 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투자하는 것은 풋 옵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폴 펠로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굉장히 많은 주식을 판매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애플을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비자 가지고 있던 옵션하고 이 주식을 다 정리를 많이 했다라고 나와 있죠. 6월 말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노출이 됐다. 여기 나와 있는 New Congressional Financial Disclosure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주식을 $1,000 이상 사거나 $1,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우리 퍼블릭이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45일 이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이후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건 6월 달에 이러한 엔비디아를 많이 샀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폴 펠로시가 지금 200개의 콜 옵션을 샀다. 콜 옵션 하나당 100개라는 주식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콜 옵션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100개의 주식을 내가 걸어놨던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게 콜 옵션이죠. 자, 그래서 이 200개라는 콜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만 개라는 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게 콜 옵션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가치로 환산을 하면 1밀리언에서 5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굉장히 커다란 금액이죠. 자, 폴 펠로시는 또한 이 비자의 주식을 팔았는데 10,000개나 되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굉장한 수치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50개의 콜 옵션을 판매를 했다. 그래서 가치로 따지면 지금 매도한 비자 같은 경우는 1밀리언에서 5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애플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과 콜 옵션을 매도를 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주요한 정치인인 낸시 펠로시와 그의 남편은 오히려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낸시 펠로시 내외가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은요, 여러 가지 매체에 이제 실렸는데, 특히 이제 모닝스타라는 미디어의 기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매수 시기가 칩 매니팩처링 빌 보트를 앞두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미주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반도체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칩 액트라고 부르죠. 반도체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주식의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지금 어제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 하나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상원에서 이번에 칩 액트를 패스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사를 잠깐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날 미국의 상원에서 이번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결과 칩스 액트, 반도체 법안이죠. 이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리고 64대 33으로 통과가 됐다라고 구체적인 찬성표의 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법안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일단 보조금이 나오게 되죠. 정부의 지원금이 52빌리언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원금은 누구한테 주냐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한테 이제 보조금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한 텍스의 크레딧을 주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반도체 공장한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는 규모가 24빌리언이라고 써 있고, 앞으로 한 10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하원으로 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House of Representatives, 이제 하원으로 가는데, 만약에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데스크로 가게 되고, 사인만 하면 바로 법률로 제정이 된다,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바로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가 낸시 펠로시잖아요.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원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법안이 오면 바로 통과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몇몇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원에서 아마도 이번 주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법률로 제정하게끔 밀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펠로시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률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이러한 기사를 보내주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여기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등장을 하고요. 퀄컴의 이름도 나오는데 사실 이번 법안의 내용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조를 좀 밀고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인텔이라든지, 왜냐하면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를 미국에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장비 기업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공장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미국에 나타나게 되면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게 되겠다. 따라서 KLA라든지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뭐 ASML 이런 기업들이 사실 더 많은 수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역시도, 그리고 퀄컴 역시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향상이 된다면 주가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아주 간만에 엔비디아에 대한 수치적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찍으시고요. 자, 스티커 네임이 NVDA죠. 자, 엔비디아 찾으셨으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레이팅을 좀 봐야겠죠. 자, 레이팅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퀀트 레이팅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퀀트 레이팅은 5점 만점에 3.17이기 때문에 중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홀드의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매수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매수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자, 5가지의 팩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퀀트 스코어는요, 5가지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F학점 혹은 D-를 받으면 절대 매수 의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가지라도 F학점을 받고 있으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홀드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있다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바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은지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일단 밸류에이션은 F학점, 성장세는 B+니까 좋죠. 자, 수익률도 A+ 최고로 좋습니다. 모멘텀이 B, 마지막으로 리비전이 D+가 나와 있는데요. 리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에 대한 주가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 추세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좋지 않은 기업이다. 따라서 밸류에이션과 리비전이 좋아진다면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는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시킹알파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의견은 바입니다. 5점 만점에 3.58이 나와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총 12명의 전문 블로거들이 평가를 해줬는데요. 12명 중에 2명은 강력 매수, 5명은 매수고요. 3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2명이 지금 매도를 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죠. 5점 만점에 4.38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죠. 지난 3개월 동안 42명이나 되는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해줬고요. 그중 42명 중에 25명은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9명은 매수. 따라서 25명, 9명 더하면 34명이잖아요. 34명은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7명은 보유, 그리고 42명 중에 단 1명만이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월가의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를 평가하고 있는데 42명 중에 과연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의 가장 높은 수치는 얼마인지 4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수치는 130입니다. 그리고 4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의 중간치 평균을 살펴보면요 236.08이거든요. 자, 236이면 얼마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236 나누기 현재 주가가 177.9입니다. 177.9 나누어 보면 1.326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는 한 1년 동안 주가가 32.6%, 한 33%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월가의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아까 어닝의 점수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숫자가 총 3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34번 중에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데이트는 2번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32번은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오히려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닝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뭐냐면 어닝즈 에스티메이트이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앞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회가 갈수록 이 EPS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기대치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한 5년이 지나서 2027년이 됐을 때 5년 후에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EPS의 전망은 $10 21센트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 21센트라는 어닝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10.21이죠. 자, 여기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엔비디아는 3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PER이죠. PER이 30배 정도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3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306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30배까지는 못 올라갈 거야. 그러면 10.21에다가 곱하기 내가 생각할 땐 25배가 적당해. 그러면 25를 곱하면 $25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7년이 됐을 때 엔비디아가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10 21센트가 되고 멀티플이 25배가 되면 주가는 $25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77에서 255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뭐 나누기 177 해보면 주가가 한 44%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 주가를 간단하게 좀 재미삼아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소박하죠. 0.09%의 배당률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당률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이 3%밖에 되지 않네요.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엔비디아는 지금도 성장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밸류에이션을 좀 볼까요? 아까 밸류에이션이 F학점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꺼림직한데 보시면 PE 레이쇼가 47배입니다. 자, 47배라는 밸류에이션이 과연 투자의 가치가 있을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5년 평균을 보면 58배였잖아요. 따라서 과거의 멀티플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PEG죠. PEG는 뭐냐면 PE 레이쇼를 성장률, 그로스로 나눈 거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면 사실 굉장히 높은 PE 레이쇼도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PE 레이쇼가 20배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어닝의 성장률이 20배라면 20 나누기 20은 1.0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0.63이 나왔다는 것은요. 비록 PE 레이쇼가 47배나 되지만 엔비디아의 성장률, 어닝 성장률은 47%보다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PS 레이쇼를 보면 예전에는 16.7배였는데 15.06배로 다소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멀티플이 예전 과거 평균보다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나 다행인 점은 성장률에 비해서는 어닝 레이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과거 1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은 53%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과거보다도 좋죠. 지난 5년의 평균적인 매출의 성장률은 34%인데 지금은 53%나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앞으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도 32%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의 성장도 봐야겠죠. 자, EPS의 성장률 지난 1년 동안 75.69%나 올라가네요.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E 레이쇼는 40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40배가 넘는 PE 레이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성장률은 75%나 되기 때문에 성장률로 PE 레이쇼를 나눴을 때 PEG, 즉 PEG 레이쇼는 1.0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닝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25% 가까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도 좀 봐야겠죠. 수익률만큼은 뭐 대단한 기업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총이익률이 65.26인데 과거에 비해서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제가 몇 번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총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한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모델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의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든지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의 원천이 새로 생겼다든지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해놨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수익률이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 무려 32%나 됩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좋았죠. 30%기에 좋았던 기업인데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의 마진은 27.14%, 과거 21%보다 최근에 더 좋아졌고요. ROE도 41%가 넘어갑니다.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지난 10년간 무려 50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50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난 10년간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좀 남들이 부럽기도 하고 좀 후회도 되고 아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50배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래픽카드 때문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PC가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뭐 게임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의 퍼스널 PC를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GPU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따라서 이 GPU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의 가치는 지금부터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메타버스, 뭐 거기에 블록체인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반도체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믿는다면, 이 시장들의 잠재력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거고,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칩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따라서 5000%의 상승률을 기대해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투자의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금요일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소중한 주말 멋진 기억들 만들 수 있도록 알차고 보람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